강아지가 싫어하는 견주의 행동,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산책할 때 냄새를 못 맡게 하는 견주의 행동입니다. 산책하다가 똥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초보 견주나 똥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강아지가 냄새를 맡으려 할 때 대부분 못 맡게 합니다. 저도 초보 견주 때는 그러했으니까요. 이건 너무나도 잘못된 행동, 나의 반려견이 정말 싫어하는 견주의 행동입니다. 반려견이 코를 이용해 냄새를 맡으려고 하는 행동 자체는 본능이고 즐거움입니다. 냄새를 맡는 과정을 통해 낯선 환경에 대한 적응도 하고 공포심을 없애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산책 도중 냄새를 못 맡게 하는 견주는 최악의 견주입니다. 이런 행동은 반려견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반려견과 산책하는데 냄새도 못 맡게 하고 앞으로 직진만 하는 견주들도 많습니다. 이럴 거면 산책을 하지 않는 것이 반려견에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산책은 강아지 스트레스 해소에 제격인 활동이자 견주와 반려견의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후각을 이용해 이것저것 냄새를 맡으며 세상과 소통하는 나의 반려견. 하지만 견주가 산책 시 흔히들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무작정 직진, 시간만 채우려고 견주 위주로 직진만 하는 사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강아지에게 산책은 주변 환경을 관찰하고 후각을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활동의 시간입니다. 차분하게 나의 반려견이 충분히 냄새와 주변을 즐길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강아지는 후각이 매우 예민합니다. 산책을 할 때도 시각적인 부분보다는 후각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산책 시 충분히 냄새를 맡게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려견이 냄새를 맡고 있는데 리드줄을 억지로 당기는 행동은 피해 주셔야 합니다. 나의 반려견이 제대로 냄새를 맡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엄마가 향수를 마구마구 뿌려대는 행동입니다. 반려견은 인공적인 냄새에 취약합니다. 대표적인 냄새가 사람 향수입니다. 향수는 다양한 냄새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반려견에게는 너무 강한 냄새로 느껴집니다. 반려견과 함께 있을 때, 특히 외출하실 때는 향수를 뿌리지 않으시는 것이 좋으나 향수를 뿌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주 소량으로 강아지가 없는 곳에서 향수를 뿌려야 합니다. 강아지는 후각이 아주 예민합니다. 같은 냄새, 향이라도 사람이 맡는 것과 강아지가 느끼는 냄새의 강도는 아주 다릅니다. 냄새가 강한 향수는 강아지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고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여자 견주라면 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시죠? 바로 매니큐어입니다. 매니큐어에 들어있는 화학 성분들도 강아지가 싫어하는 냄새입니다. 매니큐어 냄새는 제가 맡아도 너무나 독합니다. 인공적인 향이 함유되어 있고 강아지에게 재채기를 유발하고 간지러움 등 알레르기 반응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네요. 심하면 구토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되도록 강아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바르셔야 합니다. 세 번째, 모르는 사람이 나의 반려견을 쓰다듬거나 만지게 내버려두는 행동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나의 얼굴을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주먹이 날아갈 겁니다. 남이 나를 만지는 행동을 싫어하듯이 강아지 또한 모르는 사람이 얼굴 등을 쓰다듬는 행동을 싫어합니다. 물론 모든 강아지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독 얼굴 쓰다듬는 행동을 좋아하는 강아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강아지는 모르는 사람이 얼굴을 쓰다듬는 행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아지는 자신의 머리 위에서 무언가 큰 것이 자신을 향해 내려오고 있다는 것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모르는 사람의 손 때문에 자신이 볼 수 있는 시야가 좁아지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종 모르는 사람이 강아지 얼굴을 쓰다듬으려고 하다가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모르는 강아지 얼굴을 쓰다듬는 행동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견주는 모르는 사람이 강아지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하고 물을 때 단호하게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강아지는 목줄을 짧게 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우리는 모두 반려견과 산책을 할 때 목줄을 착용합니다. 산책을 할 때 목줄을 하는 것은 기본 패티켓, 에티켓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한 가지, 반려견의 목줄을 짧게 잡고 다니면 강아지는 어떨까요? 당연히 목줄을 길게 늘어뜨리고 다니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목줄을 너무 짧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목줄 길이를 너무 짧게 할 경우 반려견에게 큰 공포심과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나 다른 강아지들이 있을 때에는 줄을 짧게 잡아주셨다가 서서히 풀어주는 식으로 적당한 길이로 목줄을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올 2월 11일부터 반려견과 견주 사이의 거리를 2m 이내로 제한한다고 하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강아지는 소리를 지르거나 말 많은 견주를 싫어합니다. 반려견과 생활하다 보면 행복한 날들도 많지만 그래도 아주 가끔은 속상한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강아지를 혼낼 때 높은 어조로 소리를 지르거나 저처럼 말을 많이 하는 견주도 있습니다. 강아지에게 길게 말하면 오히려 두려움을 조성하고 견주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강아지를 혼날 때에는 엄격한 어조로 단호하게 짧게 말한 뒤 문제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아지는 사람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강아지에게 너무 긴 문장이나 많은 단어를 사용해서 말한다면 스트레스와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간결한 단어를 이용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강아지는 자신을 지루하게 만드는 견주를 싫어합니다. 집안 물건들을 물어뜯거나 망가뜨리는 행동을 나의 반려견이 한다면 나의 반려견은 지금 굉장히 지루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양이와 달리 강아지는 지루함을 느끼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하기 때문에 운동도 해야 하고 산책도 나가야 하고 또 자주 놀아주어야 합니다. 견주가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반려견과 함께 있는데도 반려견과 놀아주지 않으면 반려견은 정말 주인을 싫어할 겁니다. 늑대과에 속하는 개들의 습성은 무리를 지어 살아왔기 때문에 외로움이 지속될 경우 두려움과 분리불안이 생길 수 있고 무엇보다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발바닥을 심하게 핥거나 이빨로 뭔가를 뜯기도 하고 견주 보란듯이 오줌과 똥을 아무데나 싸기도 합니다. 나의 반려견이 이러한 행동을 보인다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반려견과 놀이 시간을 갖거나 산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놀이를 통해 사랑하는 반려견이 지루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반려견은 견주와 눈싸움을 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강아지와 눈을 마주치는 행동은 서로에 대한 신뢰감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눈싸움은 강아지에게 불편함과 지배당하는 기분을 들게 합니다. 사회성이 좋은 강아지는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사람에 대한 반가움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모든 강아지가 반가움을 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많이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내가 지나가는데 개가 있어서 개를 쳐다보면 대부분의 개들은 심하게 짖거나 으르렁거리면서 매우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반려견과 눈싸움을 하는 행동은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안 하셔야 합니다. 특히 처음 보는 강아지와 만나는 경우에는 정면으로 다가가는 것보다 측면에서 다가가는 것이 좋습니다. 강아지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눈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강아지 세계에서 지배를 뜻합니다. 눈을 오랫동안 마주치게 된다면 나의 강아지는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더 나아가 불안, 공격받는다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강아지는 소통을 말로 하려는 견주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자주 강아지에게 손, 엎드려, 앉아 등의 훈련을 시킵니다. 강아지와 훈련을 할 때 우리는 먼저 행동으로 알려주고 그 다음에 명령어를 가르칩니다. 강아지는 말보다는 먼저 몸으로 말한다는 사실. 몸으로 행동을 먼저 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몸짓이나 행동 대신 견주가 말을 너무 많이 할 경우에는 강아지가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보다는 몸짓과 행동을 통해 반려견들과 소통을 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강아지도
자신의 공간을 침범하는 견주를 아주 싫어합니다. 강아지도 존중받기 원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강아지도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강아지도 프라이버시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공간을 존중받길 원합니다. 아직까지 강아지가 편히 쉴 공간, 강아지만의 공간이 없다면 오늘 바로 강아지의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10번째, 마지막으로 강아지는 포옹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반려견 행동 교정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반려견이 껴안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반려견 짱아까미는 일어나자마자 안아달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희 짱아까미만 그런 것이 아니라 티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동네 거의 모든 대부분의 반려견은 안아주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강아지가 포옹을 싫어한다는 것은 한 연구 결과에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연구진들은 강아지를 껴안고 있는 사진 250장을 보고 개의 반응과 감정을 분석한 결과 무려 81%의 반려견이 스트레스 및 불안 신호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인데요. 스탠리 코렌 동물심리학 교수는 강아지를 껴안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행동은 강아지의 스트레스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데 좋아할 강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걸 이용해서 강아지가 포옹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저로서는 정말 어이가 없네요. 사람과 마찬가지로 어떤 반려견은 견주와 포옹을 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고 어떤 반려견은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려견의 취향이지 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여러 가지 반론에도 불구하고 반려견과 포옹하는 것은 반려견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다수 동물학자들이 동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그렇다는데 어쩌겠습니까? 강아지와 포옹을 할 때 강아지가 싫어하면 포옹은 삼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반려견이 싫어하는 견주 행동 10가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반려견들과 행복하고 소중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까미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